예, 안녕하세요. 어박장 중에 어입니다. 오늘은 6번째 이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 아니면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기억의 메커니즘, 또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로 감각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각 기억들에서 그게 10,000개다. 그럼 그 10,000개를 10,000개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거나 주의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건 중요하다 라든지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는 곳, 그것이 청각이든 시각이든요. 그것이 이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선택 주의를 줬을 때 그게 보통 예를 들어 뭐 20개다, 즉 10,000개 중에서 20개의 정보들만 저희가 그거를 딱 선택 주의 집중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10,000개의 문자 중에서 20개의 문자, 이렇게요. 그럼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게 그 말 그 자체에도 있지만 기억을 단기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뭐 1시간만 지나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과 주의를 뗐을 때, 그리고 그 감각을 주는 어떤 자극을 주는 정보들, 그 정보들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단기 기억에서만 머물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에는 뭐 반복, 패턴 인식, 그리고 어떤 의미, 특별히 여러 정보들 간의 의미적인 연결, 조직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기까지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거기까지가 저희의 목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내가 100만큼 공부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 뭐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냐면 단기 기억의 근거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영어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100개가 사실은 단기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시험을 치거나 어떤 거를 할 때는 사실은 저희 학생으로서는 장기 기억에 있는 기억만을 사용하거든요. 뭐 벼락치기 해가지고 단기 기억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쯤 됐으면 이제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에 훨씬 더 큰 비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1 때 공부를 했는데 고3 때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왜 공부했습니까? 수능이 목표인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능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내가 3학년이 돼도 까먹지 않을 정도로 기억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테스트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갔는지 테스트하는 자기만의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의 경우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본다든지 어떤 개념을 대조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 그리고 조직화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항 분포라는 것을 앞서 저희가 이제껏 배웠던 이항 정리, 그리고 독립 시행의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이항 정리는 지난 5번째 강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항 정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이항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리마인드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는 이 항을 정리하는, 전개했을 때 어떻게 깔끔하게 표현하느냐, 이거에 관한 거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독립시행. 갑자기 왜 독립시행을 얘기하나요? 이항 분포를 얘기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꼭 8번만 일어날 확률은, 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나타냈냐면 NCR, 이건 경우의 수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사건 중에서 꼭 4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꼭 2번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게 바로 NCR이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이제 이 뒤에 써지는 내용인데요. P의 R승. 여기 Q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Q를 안 쓰겠습니다. 1-P의 N-R번. 자, 이렇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독립시행의 확률. 자, 그래서 오늘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항 분포는 이제 결과적으로 정의부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B, N, P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서 N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그대로 여기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적어주고, 정의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N회의 독립시행에서, 자,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이 아니면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거 꼭 체크해주고,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 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X가 0번일 때 그때에 해당하는 확률이 있겠죠. 1번일 때도 그때에 해당하는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N번째까지 확률이 있고, 예를 들어서 R번째에 어떤 확률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이라는 것이 이 R의 함수,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들, 이 X의 함수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표현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그 변수가 또 있는데, N과 P, 얼만큼 많이 독립시행을 시행했느냐, 그리고 어떤 확률이냐, 각각의 독립시행이. 그래서 P라는 확률로 여러 번 때립니다. 여러 번을 해요. 그랬을 때 R번 나타날 확률, 이 확률이랑 다른 거 아시겠죠? 이거는 P라는 확률로 N번 했을 때
R번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거는 그 각각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확률이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이 p의 x는 r, x가 r일 때 그 함수가 요렇게 쓰일 수 있고, 그 n 여기 들어오고 p 그쵸? 그래서 r의 함수고 n과 p를 알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독립시행이다. 그리고 또 뭐다? 이항 분포는 시행의 결과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고 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야지 이기고 지고 비기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각각의 독립시행에서 결과가 세 가지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결과가. 그래서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독립시행인가, 이게 굉장히 이항분포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일단은 확률 변수가 정의역인데 0부터 n까지만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 px 이렇게 있습니다. 자, px가 이렇게 있으면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0일 때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죠? 확률이 있고, 뭐 1일 때도 확률이 좀 있고, 뭐 2일 때 이렇게 있고, 3일 때도 이렇게 있고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안 보이시나요? 네. 자, 요렇게 어떤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그러면 평균 그리고 분산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고, 그 결과 수학자들이 열심히 풀었습니다. 어떻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하죠. 여기 K, 그 여기다가 이제 P, X는 K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더하거든요. 근데 이산 확률 여기서는 지금 이항 분포니까 바로 넣으면 NCK에 PK 1-P N-K,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도움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빼기 2x의 제곱이죠. 자, 이게 어떻게 유도됐느냐? 이게 이제 결과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항 분포입니다. 지금 이항 분포 결과가 NP예요. NP 그냥 얘는 결과가 이겁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자료 화면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해 놓고 보시고,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 미분을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저희가 궁금하시다면 찾는 것이지 이게 뭐 굳이 그렇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은 NP로, 분산은 NP의 1-P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확률 분수 X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 분수 X는 이항분포 B의 NP를 따르고, 지금 안 주어져 있습니다. 분산은 16분의 15이다. 자, X가 N-1번째일 때 그 확률이 X가 N번 나올 그 확률, 사건 A가, 어떤 사건이 있겠죠? 그게 N번 일어날 확률보다 15배 크다. 자, 이때, 이거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저희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분산 어떻게 구하죠? 분산 이렇게 구하죠. 기억나시죠? 예, 좀 삐뚤어졌네요. 네, 분산 이렇게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구해보자면, 자, 먼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NP 분산은 NP의 1-P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P, X가 N-1,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전에 거 공부했었으면. 잠깐 일시정지해보고 스스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여러분 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여기 N-1인데 1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P의 X의 N은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저희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눈다면 그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를 여기를 나누니까 이 값이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바꿔보면 NC1은 N이죠. 그리고 P, N-1, 1-P, NC0은 1이죠. P, N. 자, 그러면 얘 이렇게 지워지고 얘 이렇게 지워지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대로 쓰면 되는데 P를 쭉 넘겨볼게요. 그러면 N의 1-P는 15P.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요것도 이용해야 하죠. 요걸로 이용해보면 지금 이거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거부터 그러면 Vx가 16분의 15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NP 1-P가 얼마다? 16분의 15다. 자, 여기다가 P 곱해주면 얘랑 같아지겠죠? 여기 곱하기 P, 여기 곱하기 P 하면 얘랑 같아지니까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15분의 16은 15의 P 제곱. 자, 이게 사라지고, 그럼 P는 얼마입니까? P는 4분의 1. 자, P도 구했으니까, P 여기다 넣어서 뭐 구할 수 있겠어요? N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N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다 넣은 겁니다. 4분의 3. 16분의 3이잖아요? 그죠? 16분의 5래요. 15래요. 그러니까 얘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N은 5, P는 4분의 1.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 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VX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려고 여러 번 적고 있는 건데 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요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5분의 16이었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N 곱하기 P로 구할 수 있죠. N 곱하기 P 어디 있습니까? 예, 요거 N 곱하기 P 이렇게 구할 수 있죠.
n 5였고 p 4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는 16분의 25 되겠죠. 자, 어떤 것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얘 넘어가면 40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죠. 40분의 16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2분의 5. 자, 이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 던질 때마다 1 혹은 4가 나오는 확률. 자, 이게 독립식 P의 확률이 1분의 3이란 뜻이겠죠? 그 횟수가 총 독립시행이 지금 몇 번 시행한 거예요? 10번. 자, 그 횟수가 안 보이네요. 네, 그 횟수가 지금 홀수 번일 때 아까 전에 했던 그 확률 변수 이 x가 홀수일 때 그때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그 표에서 여기 px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0일 때 더하면 안 되고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여기 각각 확률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한번 쭉 써볼까요? 쭉 써보면 1 컴비네이션 3 1에 9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2 3 2 아닙니다. 네, 3 7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뭐 이렇게 있겠죠? 네,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 컴비네이션 9 3분의 1 9.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이거 다 계산하시면 돼요. 네, 시간이 좀 남으시면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 S라는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뭐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항 정리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뭔가 이런 식의 그 합들을 구하는 거 저희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선 조금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데 홀수만 살아있게 하고 짝수는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가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들을 사용해야겠죠. 뭐 2제곱일 때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홀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1 이거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사용했던 공식을 저희가 다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네요. 다시 사용해 보는 겁니다. 3분의 2, 10. 기억나시죠? 이거 전개하는 방법. 전개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컴비네이션 0에 3분의 1, 0, 3분의 2도 10, 10 컴비네이션 1, 3분의 1에 하나, 3분의 2가 9개 쭉 해서 10 컴비네이션 9, 3분의 1, 9, 3분의 2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10, 3분의 1, 10.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부호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로 둘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두지 말고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두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 자, 10. 어떻게 됩니까? 10 컴비네이션 0, 3분의 1, 0승이죠. 3분의 2에 마이너스의 10승.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1,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9승. 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의 9승인데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했죠. 자,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안 되겠죠. 네, 빼주면 얘는 1 아닙니까? 그죠? 얘는 뭡니까? 3분의 1의 10제곱이죠. 3분의 1 3분의 1의 10제곱은 이렇게 사라지고, 얘는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되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S라고 했다면 지금 구하려는 그 답의 2배겠죠? 자, 그럼 S는 얼마다? 2분의 1에 1 3분의 1에 10승이다.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네요. 정규분포로 이제 이항분포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항분포 처음에 그렸던 그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산 확률, 여기 뭐 px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겨 먹었다 하면, 이 이산 확률 분포가 시행이 충분히 클 때, 충분히가 얼마나 충분히냐면 어떤 뭐 작은 확률이 있겠죠. 그 확률을 여러 번 해서 그 n 곱하기 p가 뭐보다 클 때요? 5보다 클 때, 혹은 p가 뭐 0.5보다 커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체크를 해야죠. 예.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규분포 여러분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는 겁니다. 정규분포 배우지 않았거나 이 뒤에 이제 추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정까지 다 배운 학생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 어떤 이렇게 무한대로 나가는, 사실 0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요. 얘는 n이랑 0 지나는 그 정규분포 있죠? 실수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근데 이제 여기에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한 0.0001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굉장히 좋은 근사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NP를 계산할 때, 어떤 특정 범위의 그 확률을 계산할 때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정규분포는 여기다가 m과 시그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저희가 구했던 그 np 여기다 넣고,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np 1-p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혼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예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그리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이 변환, 이 문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도 않고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보통 말이 달라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력이, 이 속력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104km/h이고 표준 편차가 8km/h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2500대, 뭐 임의로 찍어서 본 겁니다. 뭐 평균이 104였기 때문에 뭐 100km로 달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130km로 달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90km로 달리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120km/h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수가 98대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항분포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까지가 아주 장황해요. 아주.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를 그냥 간단하게 BNP로 이제 적어야 합니다. BNP로 적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냥 이 문제를 쭉 풀 겁니다. 쭉 풀고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그 개념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의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속력입니다. 속력. 자동차의 속력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때 요때의 그 속력이 지금 몇이다? 104다. 그리고 이 표준 편차가 몇이다? 8km/h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수하려는 그 커트 라인이 120km예요. 아마 이게 과속인 것 같은데 120km 이상 이 친구들이 2500대를 내가 찍어봤을 때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뭐 얘를 찍을 수도 있고 얘를 찍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찍을 확률이 제일 많죠. 이쪽을 2500대를 찍었을 때 그 중에서 98대가 여기 이상 찍히면 그때의 확률 그거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보면 여기 이 104인데 이 거리가 16입니다. 표준 편차의 2배예요. 2배. 표준 편차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의 2배입니다. 표준 편차의 2배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가? 뭐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확률 밀도 함수 이 주어진 표를 통해서 봤더니 이게 0.4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0.4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0.01%에 들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아, 예, 그랑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딱 찍었을 때 120km 이상인 애들이 걸릴 확률이 0.01%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헷갈리는 게 시작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130km 찍는 거, 140km 찍는 거 점점 더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이 0.01%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20km 이상, 뭐 121인지 122인지 이건 저희가 관심이 전혀 없고 문제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뭐 130km든지 140km든지 뭐 운이 안 좋아서 150km에 있는 애들도 내가 확률이 되게 낮지만 찍었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120km 이상인 확률이 아이들의 그 비중이 0.01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항분포를 설명을 하면 2500대를 저희가 찍지 않습니까? 2500대 중에 0.01%의 확률로 내가 한 번 찍을 때마다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뭐 독립시행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 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항분포를 구해보는데 이 이항분포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또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둘이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25. 그렇죠. 여기 제가 지금 잘 구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0.48이라고 합니다. 0.2네요. 여기가 52죠. 여기를 구해보면 4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새로 그리게 되는데요. 이 두 그래프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와는 다른 그래프예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평균이 50이고요.
이렇게 대충 그린다고 나온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쓰여지는 그 정의역은 속력이 더 이상 아닙니다. 속력이 아니고 여기는 다 쓰자면 120km/h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수예요. 자동차의 수예요, 자동차. 근데 이게 언제일 때? 2500번 시행했을 때. 잘 안 보이시죠? 네, 2500번 시행했을 때 자동차의 수가 이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행을 하면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2500번 시행을,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가상적으로 그 2500번을 또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들 다 적어본 겁니다. 2500번 한 번 했으면 이 그래프 구할 수 없겠죠. 실험적으로 구하려면 2500번을 뭐 100번, 총 그러면 2500번을 100번 해야 되면 얼만큼 해야 됩니까? 엄청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들을 쫙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바이너리일 때는 질량 밀도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고, 이때는 확률 질량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근데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좋은 근사로. 자,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학생들이. 이 정의역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98대 이상일 확률, 이거 뭐 구해보면 되겠죠.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98대가 아니라 99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 그래프 구하는 거 배우셨죠? 이 그래프에서 2500대를 한 묶음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뭐 2500대 그럼 들쑥날쑥 하겠죠, 뭐 속도가. 근데 그 속도들을 표본 평균 냈어요. 그것들을 여러 번 또 시행을 했을 때 여기에 표본 평균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본 평균 단위는 뭘까요? 그러면 속력이겠죠. 속력의 평균이겠죠.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얘랑은 뭐 비슷하죠. 얘랑은 그대로 평균은 104고 대신 분산이 쪼그라든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뭡니까? 120km 이상 여기 자르면 안 됩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30이다. 이거를 뭐를 나타내냐면, 여기서 130이 나타나는 거는 2500대를 표본을 뺐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의 걔네들이 뭐 거기 안에는 140km인 친구도 있을 것이고 100km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125인 친구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다 뽑았는데 그 평균을 냈더니 이 한 번에 2500번 조사에서는 130이라는 평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내가 결과를 얻을 확률이 이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평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120km 이상이면 그걸 그냥 1로 카운트 한다고요. 뭐 걔가 130이든 걔가 140이든 그냥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죠, 개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속력의 그 양에 대해서 내가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낸 거에 대해서 뭐 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리고 그 확률이 얼마고 이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30인데도 이 안에 98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50대만이 120km 이상을 달리고 나머지 2450대는 120 이하로 달렸는데도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카운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현 평균으로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해되시죠? 예. 이 정역이 다르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표현 평균과는 헷갈릴 이유가 이제는 전혀 없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대를 추출했을 때 120km 이상이 걸리면 그냥 1로 체크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OX예요. OX. 근데 이거는 어떤 세기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기성질. 얼마나 세냐 작으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이해 가시죠?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거다. 이거일 때 이걸 확률 구해라.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이렇게 하나 더 얹어서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들 다시 오늘 공부했던 것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이항분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항분포의 정의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죠? 그 정의 중에서 독립시행이었다. 자, 그리고 시행의 결과가 몇 개밖에 없어야 돼요? 2개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NCR, P의 R, 1-P, N-R. 자, 이게 뭐죠? 사건 A가 N번의 독립시행에서 꼭 R번만 일어날 확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항 정리했을 때 그 각각의 항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항분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문제 2가지 풀어봤었죠. 문제 2가지 풀어보면서 그 문제 풀기 전에 평균 그리고 분산,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규분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정규분포로 좋은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풀어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는 것, 표본평균, 특별히 표본평균과 헷갈리시지 마시고 정역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꼭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신다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번째 강의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